항상 두 가지 대학에서 내가 어디 갈지를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체크리스트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가려는 대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론토 대학에 비즈니스를 가겠어. 그러면 그 대학에서 1학년 때 뭘 하는지 한번 사이트를 가보세요, 직접. 그러면 1학년 때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람멘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63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뭐 매니지먼트는 67이 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그런 조건이 붙어요. 인기 있는 과들은요. 1학년 때 들어야 하는 게 뭔지 나와 있잖아요. 필수 과목들. 그럼 그거를 또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코스 코드를 누르시면 그 코스에 대해서 디스크리션이 나와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거를 좀 보면서 내가 약한 부분과 강점이 이런 거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좀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교수님이에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는 없는데, 내가 하려는 과목이 보통 한 분만 가르치진 않으세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엔지니어링, 뭐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과학, 이런 학과들은 1학년 때 배우는 전공 과목에 대한 교수님들 렉처만 한 5개, 4개까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한 4-5분 계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시간에 맞게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떤 교수님이 계시고 그 교수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학생들 리뷰해 놓은 걸 좀 보시고요. 어떤 교수님을 선택할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대학생을 좀 유일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느끼는 거는 이 학생한테 좋았던 교수님이 꼭 우리 아이한테 맞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첫째 들어가 보고 바꿀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교수님은 되게 챕터별로 순서대로 커리큘럼 위주로 가리키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또 어떤 교수님은 그냥 케이스 스터디 위주예요. 본인의 이제 친구 중에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을 초대한 다음에 실질적인 사례들을 공부한 걸 갖고 그걸 시험 문제에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교수님한테 듣냐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저희 학생들 보면은 커리큘럼적으로도 어떤 걸 배우는지 교수님마다 그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GPA 같은 걸 좀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코노믹 스페셜리스트를 하겠다. 근데 파이낸스 쪽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80% 나와야 되고, 그런 통계학 쪽은 수학도 점수가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고요. 그러면 벌써 반평균이 C에서 C뿔인데 내가 수학도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대학 가서 내가 A- 80 이상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과는 되도록이면 처음에 피하면 좋아요. 그건 나중에 본과 들어간 다음에 지원을 해도 늦지는 않으니까요. 꼭 1학년 때 가서 그 전공으로 한다는 건 아니니까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떤 학과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됐고요. 예를 들어서 라이프 사이언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가려고 와요.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너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점수 나오고 결정하자고 그래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의대를 가려는 애들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그렇고 상위 0.0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연 99%는 못 간다는 전제면은 내가 백업이 가능한 건지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학교를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백업이 뭐가 있을까? 백업이 가능할까? 그것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 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한테 좀 상담을 의뢰하셔도 좋고, 학교 측에 연락을 해서 궁금한 것들 좀 물어보고 알아보신 다음에 전공을 좀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AI가 나오고 엔트리 레벨이 사라지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는 4년 후, 5년 후면 뭐 엔트리 레벨이 더 없겠죠. 신입을 뽑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신입이 아닌 일을 경험한 경력자로 만들어 놔야 돼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유학생들은 불리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비자가 없잖아요. 워킹 비자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하는 전공을 대학교로 결정할 때 명성 있는 학교 가자가 아니라 이 학교가 됐는데 코업을 지원하냐, 코업을 처음부터 바꿔오는 과들도 있어요. 코업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한 4학년까지 가서 취직도 잘 되고 잘 성공적으로 풀리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 단추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끼워져 있어요. 성적이 일단 좋아요. 1학년 때. 그럼 2학년 때 코업 비자가 있네요. 그러면 취직이 또 잘 돼요. 취직을 했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1년 정도 일 경험이 있으니까 벌써 스카우트 제의가 4학년 때 와요. 졸업하고 1년 정도 일하고 또 영주권까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탄탄대로로 가요.
그러니까 랭킹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랭킹을 잡아주는 곳들이 있는데 각각의 어떤 그 랭킹을 한다는 잣대가 기준치가 조금씩 달라요. 정확하게 보시려면 내가 라이프 사이언스를 한다, 뭐 엔지니어링 한다, 그럼 과연 내가 하려는 전공 과목이 순위가 몇이냐 이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보죠. 욕대학들 많이 모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욕대학의 비즈니스 슐릭은 토론토 대학의 람맨만큼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자소서도 더 강력하게 볼 때도 있고요. 욕대학은 순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슐릭 자체는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캐나다에서 거의 탑이라고요. 그 대학의 명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하려는 전공의 순위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게 또 나중에 취직과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탈출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대학생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 토론토 대학이 4년 만에 졸업하는 율이 35%? 40%가 안 돼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 무리 안에 못 들면 졸업이 안 된다는 거니까 탈출 전략이 항상 필요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보자, 의대를 목표로 했어요. 근데 1학년 때 저희가 아이들 성적을 보면 어차피 점수 봐서 3.5 밑으로 떨어진 애들은 2, 3, 4학년 올해를 받아도 3.8 이상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다면 그 많은 99% 이상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업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내가 가려는 대학교가 의대를 가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예요. 다른 과로 전공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비즈니스도 가능한지, 아니면 또는 편입이 뭐 TMU나 욕대학이나 UBC나 SF 이런 데가 되는 건지, 그런 것들까지 좀 많이 탈출 전략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그 대학의 어떤 플렉시빌리티, 융통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요. 요즘엔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대학 꼭 내가 됐다고 해서 가지는 않거든요. 물론 90%는 명성 있는 학교를 갑니다. 그래도 나머지 한 10%, 20%들은 많이 다른 각도에서 고민을 하기도 해요. 일단은 캐나다가 너무 좋은 학생들은 영주권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졸업해서 과연 내 전공이 취직률이 높은 전공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학교를 입학 허가를 결정하는 시기인데 어떤 식으로 전공을 짜야 하는지 한번 순서를 보도록 해보죠. 한번 부모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라이선스가 있는 직업을 제외하고는요, 내가 과연 젊었을 때 대학에서 전공을 했던 것들이 지금 내가 잡으로 일하고 있는 걸까?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그러실 거예요. 저희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일단은 가려는 그 전공이 너희가 평생 재밌게 할 수 있는 건지부터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코업의 여부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업이 꼭 있어야 돼요. 내 전공 과목이 코업이 된다고 가정을 했으면 학교에서 이제 워킹 비자 발급할 수 있도록 레터를 줘요. 그럼 워킹 비자가 있겠죠? 잡을 오퍼 받았을 때 워킹 비자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자처럼 동등한 입장에서 풀타임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잡을 리서치하면서 구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잡의 오퍼튜니티예요. 얼마나 잡 기회가 많냐. 그러려면 메가시티여야겠죠. 예, 굉장히 큰 도시여야겠죠. 제일 큰 도시 가면 그만큼 헤드쿼터 본사들도 많이 있고 잡에 대해서 내가 리서치를 해도요, 토론토가 단연 압도적으로 높기는 합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게는 5배, 6배도 잡 포지션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메가시티 쪽에 있는 내가 대학에 다니면 아무래도 취직 확률도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구할 때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코업을 하는 학생과 안 하는 학생의 차이는 대학에서 지원을 얼마 잘 해주냐,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코업 학생들은 일단 좋은 점이 학교에서 지원하는 코업 웹사이트, 그 포털 사이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학생들은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 지금 코업하는 학생들이랑 제가 한번 리서치를 같이 해봤어요. 결국 학생들 대상으로 기업들도 원하는 잡 포스팅을 한 거라고요. 그러면 코업 학생 구한다, 또는 인턴십 구한다, 이런 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코업이 아닌 학생들은 잡 서치하는 사이트 가서 발품을 팔아야 돼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불리하죠. 코업 학생들은 약간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